한국식 전기밥솥을 믿지 않았던 코펜하겐의 평범한 주부에게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마른 시리얼에 투덜대던 아이들이 어느 날이면 갑자기 부엌 구석의 낯선 기계를 향해 숨을 들이켰다는데요. 과연 그 작은 기계는 무엇이길래 하루아침에 가족의 입맛은 물론 삶까지 뒤바꿔 놓은 걸까요? 한국 제품이라곤 손사래치기 바빴던 그녀의 선입견은 어떻게 깨지게 된 걸까요?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이야 군데르센입니다. 코펜하겐에서 두 명의 예쁜 아이와 부캐 석유 플랫폼에서 일하는 남편 라스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집 아침은 늘 시간과의 전쟁 같았어요. 식탁 위 풍경은 매일 똑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상자의 차가운 시리얼, 오래된 토스터에서 튀어나온 탄 토스트, 아무도 제대로 마시지 않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딸 시그네는 아직 잠결인 듯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요. 교복은 구겨져 있고 금발 머리칼은 이리저리 삐죽삐죽 서 있어요. 식탁에 앉아 퍼즐 풀듯 시리얼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숟가락을 돌려요. 우유 속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면서요. 아들 에밀은 마치 바위에 부딪힌 배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요. 늘 바쁘고 서두르면서도 정작 시간엔 맞추지 못하죠. 가방은 바닥에 던져두듯 놓여 있고 서류들이 가을 낙엽처럼 흩어져 있어요. 한 조각 토스트를 덥석 물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라스 씨는 출근하기 전 지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우리 아침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눈빛이에요.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커피잔을 움켜쥔 채 문을 나서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이 음식에 손도 못 대는 모습을 지켜봐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흐리고 힘이 없어요. 어제도 그제도 그저 똑같은 풍경이 반복될 뿐이에요. 저는 우리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봤어요. 시리얼도 바꿔보고 바삭한 토스트도 구워보고 심지어 도시락에 작은 쪽지도 넣어봤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이 언덕 위 무거운 바위를 밀어올리는 일 같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떠날 때쯤엔 저도 녹초가 되어 마음이 처졌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토스터기, 시끄러운 커피 메이커,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들. 모두 익숙하고 덴마크적인 안전한 것들이지만 어쩐지 이젠 안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에요. 온기, 연결감,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몇 주 뒤 저는 항구에서 열리는 라이프스타일 페어를 걸어 다녔어요. 짭짤한 바닷바람에 빵집 노점에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덴마크 가족들은 손수 만든 가구를 구경하고 전통 스메르브레드 샘플을 맛보느라 분주했죠. 저는 특별히 찾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저 집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아침은 늘 그렇듯 차가운 시리얼, 탄 토스트, 잠든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아이들로 시작됐으니까요. 나무 의자를 파는 부스와 형형색색 양모 스웨터를 전시한 부스 사이를 지나가다가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에 조용히 차려진 작은 탁자 앞에 한국인 가족이 서 있었죠. 탁자 위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주방 기기가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은빛 뚜껑을 단 하얀 로봇 같았죠. 전면 패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함께 섞인 낯선 기호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작은 안내판에는 프리미엄 밥솥 부산에서 코펜하겐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 기계가 마음을 잡아 끌었어요. 흐린 코펜하겐 하늘 아래 반짝이는 모습도 우리 집에 하나도 없는 생소한 디자인도 그랬지만 똑같이 매일 보던 주방 풍경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한 어머니가 밥솥 뚜껑을 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이 부드러운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공기 중에 퍼진 놀라운 향기가 모든 걸 잠시 멈추게 했죠. 그건 단순한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풍성하며 살아있는 듯한 냄새였어요. 한국인 어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밥을 담아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에게 건네주셨어요.
덴마크 아이들이 첫 입을 먹고 눈이 동그래지는 순간을 보고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어설픈 영어와 덴마크어를 섞어 질문하는 모습이 퍽 귀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팸플릿 하나를 집었어요. 표지에는 환한 표정의 한국 가족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하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속지를 펼치자 이미 밥솥을 사용한 덴마크 가정들의 이야기가 빼곡했어요. 우리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아침을 기다리기까지 해요 같은 후기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낯선 기계가 우리 아침을 바꿀 수 있을까? 단순한 밥솥 하나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팸플릿을 조심히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국인 가족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팸플릿을 라스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밥솥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셨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월요일 아침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 밥솥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코펜하겐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많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 중심가 근처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었어요. 매장은 밝고 모던했으며 반짝이는 냉장고, 세탁기, 커피 메이커로 가득했어요. 저는 젊은 판매원에게 다가가 전기밥솥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가 안내한 건 독일산 밥솥 세대가 놓인 작은 선반이었는데 제가 페어에서 본 기계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단순한 하얀 박스에 기본 버튼만 달려 있었고 한글도 특별한 기능도 마법 같은 느낌도 없었어요. 두 번째 매장은 더 심했어요. 나이 지긋한 판매원이 제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럽제 밥솥이 아시아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독일 기술만이 밥을 제대로 짓는 방법이죠 라며 단언하셨죠. 세 번째 매장에서는 계산대 뒤에 피곤해 보이는 여성분이 한국 가전 얘기를 꺼내자마자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긴 현지 보증 지원이 있는 제품만 취급해요 라며 구석에 먼지 쌓인 일본제 밥솥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목요일 오후까지 7군데 매장을 돌았어요. 매번 돌아설 때마다 점점 더 답답하고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축제에서 본 밥솥을 설명하려 할 때 판매원들은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거나 웃거나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괜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덴마크 가족들에게 한국 기술이 꼭 필요하진 않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시그네가 시리얼을 뱅글뱅글 돌리며 여전히 입맛을 잃은 채 있고 에밀은 토스트의 절반만 먹고 나가 버리고 라스 씨가 지친 눈빛으로 문을 나설 때마다 가슴에 무거운 슬픔이 밀려왔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레프샬레엔으로 향했죠. 그곳은 해안가를 따라 작은 상점과 시장이 늘어선 곳이었어요. 바닷바람에 소금기와 싱싱한 생선 냄새가 맴돌았고 오래된 창고들은 창의적인 작업실과 작은 전문 상점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빈티지 가구점, 아트 갤러리, 헌책방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좁은 골목 끝에 다소 허름한 전자제품 시장이 하나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상자와 낡은 가전제품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먼지 낀 표면 곳곳에서 헌종이와 금속 냄새가 났어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나무 카운터 뒤에 앉아 계셨죠. 이곳은 일주일 내내 다녔던 깔끔하고 현대적인 매장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왠지 마음속 깊은 곳이 끌렸거든요. 그리고 구석 오래된 라디오 더미 뒤에서 발견했어요. 한글이 적힌 골판지 상자를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가가서 읽어보니 프리미엄 밥솥 부산 직수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찾던 그 밥솥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중한 보물을 들고 있다는 기분으로 무거운 상자를 부엌으로 옮겼어요. 흰색 밥솥은 덴마크 집에서도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부엌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표면과 한글로 새겨진 조작판의 기호들이 마치 비밀 암호처럼 느껴졌죠. 라스 씨가 조심스레 상자를 풀어주었어요. 매뉴얼은 5개 언어로 되어 있었지만 한글 설명서는 제일 두꺼웠어요. 그림에는 환한 웃음을 짓는 아시아 가정이 완벽하게 지은 하얀 밥을 앞에 두고 행복해 보였어요. 늘 하던 아침 풍경과는 정말 달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사용법을 잘 못 알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큰 실수가 되면 어쩌지? 걱정이 밀려왔지만 차갑고 우울한 아침을 반복하는 건 지쳤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준비가 됐죠. 설명서의 단순한 그림을 따라서 저는 밥솥에 딸려온 계량컵으로 쌀 한 컵을 잰 뒤 손에 담았어요. 손바닥 위에서 작은 진주처럼 보이던 흰 쌀을 찬물에 담가 흐린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씻었어요. 밥솥 속은 매끈하고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쌀을 담고 정확한 양의 물을 부었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부드러운 삑 하는 소리가 나고 전면 패널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떤 아침이 될지 궁금했죠. 알람 전에 눈이 떠졌어요. 부엌에서 들려온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옛 토스터기의 성난 윙윙거림도 커피 메이커의 시끄러운 갈리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작은 방울이 울리는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멜로디였죠. 밥솥이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은빛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제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 향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밥 냄새가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밥알 하나하나가 작은 흰 베개처럼 포슬포슬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어 반짝였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 봤어요. 작은 공기에 밥을 퍼담아 첫 숟가락을 맛보았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시리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 밥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에너지가 가득 찬 것 같았어요. 편안함과 집안의 온기, 사랑이 한데 섞인 맛이었죠.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그네가 부엌 문턱에 나타났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눈이 동그래졌지요. 수개월 만에 시그네는 아침에 완전히 깨어난 모습이었어요. 우리 밥솥은 단순히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시그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보통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한센 선생님은 걱정 대신 기쁨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셨어요. 시그네가 요즘 수업에 더 집중하고 숙제를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도 스스로 끝내고 있어요. 집에서 뭔가를 바꾸신 건가요? 라고 물으셨죠. 자부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시그네의 머릿속을 맑게 해 학교 생활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한층 밝아진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에밀 축구 코치도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연습 중에 에밀이 더 빠르게 달리고 전보다 훨씬 오래 뛰었거든요. 코치는 제가 어떤 특별한 스포츠 음료를 주는지 물으셨죠. 아침에 밥 한 그릇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스 씨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석유 플랫폼 동료들이 그의 비밀 에너지 원천을 궁금해했고 라스 씨는 한국 밥솥 이야기를 전했어요. 동료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듣더니 아침에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덴마크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 낯선 아시아 기계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부엌에 찾아와 밥솥을 구경하고 따끈따끈 부드러운 밥을 맛보곤 했어요. 옆집 안데르센 씨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밥을 그릇에 담고 버터와 소금을 살짝 넣는 걸 지켜보셨죠.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 번지더라고요. 곧바로 어디서 밥솥을 살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이어서 동네의 다른 가족들도 한국 밥솥을 찾기 시작했어요. 레프샬레엔의 작은 전자제품 시장은 코펜하겐 가족들이 이 새로운 아침 풍경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저는 밥짓기 이상의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한국어 영상을 보며 간단한 인사말을 익혔죠. 밥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면서 따라 배웠고요. 주말마다 우리는 다양한 한식을 시도했어요. 완벽한 밥 위에 야채와 계란을 얹은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었고 김치도 담가봤어요. 맵기는 덴마크 입맛에 꽤 도전적이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죠. 매 끼니가 작은 모험이 되었어요.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도 주말 메뉴에 한식 밥그릇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이 새로운 트렌드를 즐기러 왔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밥솥 한 대가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덴마크 가정과 한국 전통이 자연스럽고 멋지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덴마크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 더한 셈이었죠. 우리 부엌은 이제 동서양이 만나는 곳, 전통과 혁신이 섞이는 곳, 단순한 기계가 대양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레프샬레엔에서 그 먼지 쌓인 상자를 집으로 가져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의 사운드 트랙이 된 부드러운 멜로디에 눈을 뜨곤 해요. 겉으로 보면 부엌은 여전히 똑같아요. 나무 식탁도 파란 의자도 항구를 향한 창문도 그대로죠.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아침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래된 부엌 시계의 똑딱거림조차 다정하게 들리니까요. 이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은빛 뚜껑을 열어 완벽하게 지어진 밥을 확인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요. 올라오는 김은 부드러운 구름처럼 저를 감싸 안으며 새날을 환영해주는 포옹 같아요. 이 단순한 루틴이 매일 아침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시그네와 에밀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익숙한 멜로디와 위로해주는 듯한 밥 냄새가 그들을 부르니까요. 투덜대던 얼굴 대신 잠결의 미소를 머금고 부엌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아요. 서두르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밥을 먹어요. 가끔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라스 씨는 출근 전 몇 분 더 부엌에 머물러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아이들과 오늘 계획을 이야기하죠. 진심이 담긴 포옹으로 잘 다녀올게를 전해요. 우리의 아침 대화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배운 한국어 단어, 쌀을 짓는 여러 방법, 축제에서 만난 그 한국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 음식점에도 가보고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여행해 보자는 꿈도 꾸죠. 한때 외국 물건을 의심했던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돌아보게 돼요. 덴마크 가정에는 덴마크 물건만 어울린다고만 믿었죠. 낯선 기술은 복잡하거나 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변화가 두려워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밥솥은 좋은 아이디어가 세계 어디서든 나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혁신과 지혜는 특정 나라나 문화에만 속한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오기도 해요. 이제 저는 새롭고 다른 것을 마주할 때 의심 대신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빠른 판단 대신 질문을 던지고 자동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 직접 시도해봐요. 예전의 아침은 흑백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이 새로운 아침은 제가 몰랐던 색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밥솥은 우리 식탁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꿔주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은 감사로 시작돼요. 이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준 한국 엔지니어들께도, 코펜하겐에 가져와 준 한국인 가족께도, 완전히 다른 걸 시도해볼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도요. 우리의 아침은 더 이상 시간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족과 음식,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